김 여사는 경주에서 열심히 살며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힘써왔고 푸르고 맑은 공기가 가득한 고향에서 살고 있었다. 이곳의 삶은 다소 느릿느릿했지만 그녀는 정원 가꾸기와 남편과 자식을 위한 맛있는 식사 준비에서 즐거움을 찾곤 했다. 최근 들어 그녀는 기침이 자주 나고 그로 인해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딸인 지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딸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속의 걱정을 나누고 싶었다. 지은은 서울로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으며 그녀는 딸의 성공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두 모녀 사이의 거리감은 바쁜 일상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어느 봄날 아침, 김 여사는 서울로 지은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손수 만든 떡과 무김치, 신선한 채소 등을 준비했다. 음식을 포장하면서 그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서울의 생활이 고향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 방문이 두 모녀의 관계를 더욱 가까워지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김 여사는 도시의 복잡하고 분주한 모습에 압도당했다. 밝은 불빛, 경적 소리, 그리고 서두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런 풍경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딸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지은에게 전화를 걸고 그녀의 아파트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은이 나타났을 때 김 여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성인이 된 지은은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은의 옷차림과 생활 방식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은 김 여사에게 약간의 어색함을 안겼다. 지은의 세련된 옷과 빠른 말투는 김 여사가 따라가기 힘든 모습이었다. 커피를 즐기며 대화를 나눈 후 지은은 엄마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아파트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곳으로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김 여사는 그런 현대적인 모습에 놀랐다. 소파부터 벽에 걸린 예술 작품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화려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느껴졌다. 들어가자마자 김 여사는 사위의 가족으로부터 느껴지는 냉담함을 체감했다. 지은의 남편인 민주는 소파에 앉아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나서 인사하지 않았다. 지은의 시어머니는 세련된 외모를 가졌지만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김 여사는 마치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적응하려고 애썼다.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꺼내며 엄마가 만든 떡이 정말 맛있어. 한번 먹어봐라고 지은에게 말했다.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지만 민준이나 시어머니에게서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마치 김 여사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저녁 식사 후 김 여사는 피곤함을 느꼈다. 그녀는 발코니로 나가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고향의 기억이 떠올랐고 평화로운 시골의 저녁이 그리워졌다. 그녀는 여기가 자신의 존재를 찾기 어려운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은이 그녀에게 다가와 포옹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감정을 숨기려 했다. 엄마, 너의 아파트가 정말 아름답네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가득했다. 지은은 그녀를 꽉 안았지만 그 포옹 속에서는 서두르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김 여사는 서울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을 통해 두 모녀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족의 마음속에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했다. 기차역에서 김 여사가 떠난 후 설렘과 불안감이 다시 찾아왔다. 지은의 아파트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너무나 낯설었다. 이곳이 딸이 자신의 삶을 꾸려온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외부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즐거운 방문을 꿈꿨지만 가족의 냉담함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김 여사는 가족의 일상에 적응하려고 애썼지만 문화적 차이와 생활 방식의 차이는 그녀를 더욱 고립된 느낌으로 이끌었다. 지은은 항상 일과 약속으로 바빴고 김 여사는 혼자 아파트에 남겨지기 일쑤였다. 그녀는 벽에 걸린 현대 미술 작품과 세련된 가구를 보며 고향의 따뜻함을 그리워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 출근한 후 김 여사는 아침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치를 담그고 밥을 짓기로 했다. 익숙한 맛이 그녀에게 친숙함을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지은이 돌아왔을 때 김 여사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을 받았다. 엄마, 나 바빠.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지은이 말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바쁘게 움직였다. 김 여사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고 그 사실이 김 여사를 슬프게 만들었다. 며칠 후, 김 여사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 동네를 산책하기로 결심했다. 카페와 의류 매장, 쇼핑센터를 지나며 사람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이 외로운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주변의 웃음소리와 대화는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은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었다.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저녁 먹을래? 라고 물었다. 지은은 시계를 보더니 덤마, 나 중요한 통화가 있어. 라고 말하며 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김 여사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처럼 느껴졌다. 그 후 며칠은 고요하게 흘렀다. 김 여사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정원을 가꾸며 마음을 달래려 했다. 그러나 어떤 노력을 하던 간에 그녀는 여전히 외로운 마음을 느꼈다.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했다. 지은이 행복할까?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하면 딸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했다. 어느 저녁, 김 여사는 지은과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립감을 이야기하고 딸이 이해해주길 바랐다. 저녁을 정성껏 차려놓고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다. 그러나 지은이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다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엄마, 나 친구 만나야 해, 지은이 말했다. 그녀는 바쁘게 방으로 들어갔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서 감정이 복받쳤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며 방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 날, 김 여사는 장을 보러 나가기로 했다. 그녀는 지은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 두 모녀의 관계가 조금은 좋아질까 싶었다. 시장에 가는 길, 다양한 소리와 냄새가 그녀를 반겼고 고향이 떠올랐다. 신선한 재료를 사서 기분이 좋았다. 그날 저녁, 김 여사는 지은을 위해 멋진 저녁을 준비했다. 딸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 라고 말했지만 지은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엄마, 나 별로 배고프지 않아. 친구 만날 계획이 있어. 라고 말하며 방으로 향했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 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지은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이 가족 안에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후 며칠 동안 두 모녀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김 여사가 노력할수록 지은은 더 바빠졌다. 저녁에 돌아오지 않거나 아침에 일찍 나가곤 했다. 김 여사는 그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김 여사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시어머니가 방문했다. 그녀는 김 여사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김 여사는 마치 소외된 존재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김 여사의 생활 방식에 대해 불평을 시작했고 김 여사는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가 떠나고 김 여사는 고단함을 느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그녀는
단순히 어머니이자 가족을 사랑하는 여성일 뿐이었다. 완벽함을 바라지 않았고 그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가정을 원했을 뿐이었다. 김 여사는 소파에 앉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새로운 삶에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바람에 불려가는 나뭇잎처럼 삶의 한가운데에서 고립된 기분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여사는 지은의 아파트에서 공기처럼 느껴졌다. 만질 수 없는 존재로 종종 잊혀지는 것 같았다. 매일 그녀는 딸의 삶에 동화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한 노력은 결코 보상받지 못하는 듯 했다. 가족의 냉담함은 그녀를 점점 외롭게 만들었다. 어느 저녁, 지은과 그녀의 남편 민준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김 여사는 자신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일, 친구,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그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 이야기는 마치 그녀와 그들 사이에 벽을 쌓는 것만 같았다. 김 여사는 구석에 앉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조용히 먹을 수밖에 없었다. 민주는 김 여사가 말을 걸 때마다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 번은 그녀가 실수로 비싼 식탁보에 소스를 쏟았을 때 민준의 반응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조금 더 조심할 수는 없었나요? 라고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지은의 시어머니도 불만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김 여사는 마치 그들이 그녀를 침범자로 여기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저녁 후, 김 여사는 방으로 돌아가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그녀는 단지 어머니일 뿐, 가족 안에서 사랑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었다. 이후 며칠간 그녀는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더 많은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김 여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혼자 보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매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볼 때마다 고향에서의 평화로운 저녁을 그리워했다. 그녀는 서울의 삶이 너무 낯설고 이를 바꿀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어느 저녁, 김 여사가 TV를 혼자 보고 있을 때 지은이 들어와 말했다. 엄마, 왜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지 않아? 김 여사는 상처받은 기분이 들었다. 엄마는 여기 친구가 없어,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어? 여기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지은의 세계는 기회가 넘치고 활기차지만 자신의 세계는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여사는 가족과의 유대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어느 아침 일찍 일어나 부침개와 전통 음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맛있는 음식을 통해 모두가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랐다. 지은과 민준이 부엌에 들어왔을 때 김 여사는 그들의 눈이 음식에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 보여. 지은이 말했다. 김 여사는 작은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모두가 앉아 식사를 시작하자 분위기는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민주는 김 여사가 기름을 너무 많이 썼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지은의 시어머니는 그녀의 요리 방식에 대해 속삭였다. 김 여사는 실망스러웠고 자신의 노력이 헛되게 느껴졌다. 아침 식사 후 김 여사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녀는 동네를 산책하며 도시의 분주함을 느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목표와 삶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외부인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한 무리의 여성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 간의 연결감이 부러웠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김 여사는 피곤함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지은과 민준이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그들은 김 여사가 가족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김 여사는 지은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딸에게 자신이 짐이 되고 싶지 않으며 단지 연결을 원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말을 꺼내자 지은은 다시 전화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엄마, 나 바빠 라고 말하며 김 여사를 쳐다보지 않았다. 김 여사는 공기와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다. 실망감이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김 여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요리 수업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과 민주는 여전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외부인처럼 느껴졌고 고독함은 다시 찾아왔다. 김 여사는 변화를 원했지만 가족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결국 그녀의 마음속에 잠재된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마치 그녀는 이길 수 없는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사랑과 수용을 찾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그녀를 반대하는 듯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고통과 외로움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존재했다. 날들이 지나면서 김 여사는 마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사랑과 수용의 빛에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요리 수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고독감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지은과 민준의 냉담함이 느껴져서 마치 그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아침, 김 여사가 혼자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지은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미, 함 네이칸 애쉬 비트레이. 코 바이시 콘트롱 오 콩타이. 김 여사는 약간의 슬픔을 느꼈다.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그날은 요리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실망감을 피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신선한 공기가 그녀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젊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런 행복의 한 조각이라도 지금의 삶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 여사는 지역의 요리 동아리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과 만나고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찾고 싶었다. 첫 수업날, 김 여사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고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예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인사를 했다. 처음 오셨나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지수가 그녀가 그룹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수업 동안 김 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웠다. 모두가 함께 요리를 하고 레시피와 경험을 공유했다. 그녀는 여기서 느껴지는 연결감, 그녀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며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고 김 여사는 마치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수가 함께 차를 마시러 가자고 초대했다. 그들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삶과 가족,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여사는 서울에서의 생활과 가족과 멀리 떨어져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공유했다. 지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김 여사는 진정한 친구를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 모임에 참여해보지 않을래요? 저희는 종종 작은 파티를 열고 함께 요리해요. 지수가 제안했다. 김 여사는 마음속에 희망이 피어났다. 드디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이다. 그녀는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다. 다음 몇 주 동안
김 여사는 요리 모임에 자주 참석했다. 매번 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 따뜻해졌다. 새 친구들은 그녀에게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고 그녀는 요리하는데 자신감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김 여사는 마치 자신이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지은과 민준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 날 그녀는 가족을 모임에 초대하기로 결심했다. 이 기회를 통해 가족과 새로운 친구들이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랐다. 초대장을 건네자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잘 될지 모르겠어. 요즘 일이 너무 바빠, 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만이라도 괜찮아, 재미있을 거야, 라고 주장했다. 결국 지은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녀는 그 대답에서 꺼림칙함이 느껴졌다. 그날 김 여사는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녀는 요리 모임에서 함께 만든 요리들로 파티를 계획했다. 지은과 민준이 도착했을 때 김 여사는 긴장과 희망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분위기는 즐거웠다. 하지만 파티가 진행되면서 김 여사는 지은과 민준이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한쪽 구석에 앉아 서로 대화하며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노력했지만 결국 두 가족 간의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다. 파티가 끝난 후 김 여사는 실패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가족과 친구들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금 고독감을 느꼈다. 이 고립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 후 며칠간 김 여사는 요리 수업에 계속 참석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새로운 친구들은 생겼지만 가족과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전해지려면 가족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김 여사는 지은과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딸이 이해해주기를 바라며. 어느 저녁 지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김 여사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은은 잠시 망설이며 김 여사를 바라보았다. 엄마, 저 피곤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내 기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여기서의 삶과 내가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지은은 깊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여사는 마음속에 희망의 물결이 일어났다. 이번이 어쩌면 두 모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녀는 지은도 자신만의 압박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 대화를 통해 서로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 여사의 마음이 한층 더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이것이 두 모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깊게 숨을 쉬며 김 여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엄마는 여기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김 여사가 부드럽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도 너의 바쁨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어. 엄마는 항상 여기서 너를 듣고 나누고 싶어 해. 지은은 입술을 움켜잡고 약간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엄마를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요즘 일 정말 바쁘고 가끔은 모든 걸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힘없이 말했다. 너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 없어. 엄마는 너가 성장해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엄마도 너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김 여사가 계속해서 감정을 전했다. 엄마는 우리가 더 자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래. 예전처럼. 지은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고
결국 고개를 들었다. 엄마도 나도 외롭다는 걸 아는 거야? 난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행복하길 원하지만 가끔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털어놓았다. 엄마가 적응하려고 애쓰는 걸 보지만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어. 딸의 말을 듣고 김 여사는 한결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너는 큰일을 할 필요 없어. 그냥 조금의 시간만이라도 대화하고 함께 저녁을 먹거나 요리를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번졌다. 엄마, 내가 더 노력할게. 우리가 서로에게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걸 알아? 내가 엄마와 함께 요리하는 것도 좋겠어? 엄마가 좋아하는 요리를 함께 만들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김 여사는 마음이 뛴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다. 그녀는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너와 함께 고향의 요리를 나누고 싶어. 내가 어렸을 때 만들었던 요리들 말이야. 모녀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추억과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지은은 직장에서의 압박감, 동료들,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여사도 요리 동아리에서의 활동과 만난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공유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김 여사는 지은의 삶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지은이 말했다. 엄마, 회사에서 열리는 파티에 엄마를 초대하고 싶어. 엄마가 사람들을 만나고 요리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김 여사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정말. 지은아, 엄마는 정말 기쁘고 참석할 수 있다면 좋겠어. 너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녀는 흥미로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다음 날, 지은과 김 여사는 파티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메뉴를 정하고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요리를 선택했다. 김 여사는 딸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설렜다. 그들은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각 요리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모녀의 연결은 더욱 강해졌다.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김 여사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즐거움을 다시 찾은 듯 했다. 지은 역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편안해 보였다. 파티 날이 다가오자 김 여사와 지은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들은 화려하고 맛있는 요리들로 가득 찬 테이블을 차렸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김 여사는 긴장하면서도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딸의 친구들이 초대되어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파티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지은의 친구들은 김 여사가 준비한 음식을 매우 좋아했고 그녀의 요리 실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여사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사랑받으며 환영받는 느낌을 경험했다. 파티가 끝난 후 김 여사는 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딸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았다. 지은아, 엄마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의 요리를 좋아해주니 너무 행복해. 지은이 말했다. 고마워. 내가 이런 기회를 줘서.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김 여사가 대답하며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김 여사와 지은은 함께 테이블을 정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 간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서로가 그리워했던 사랑을 다시 찾은 듯 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김 여사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그녀가 말했다. 나도 그래, 엄마.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함께 더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자. 지은이 대답하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딸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희망과 연결의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김 여사와 지은의 삶은 점점 더 밝아졌다. 두 모녀의 관계는 더 이상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딸의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졌다. 저녁마다 함께 요리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어느 저녁, 김 여사가 전통 김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지은이 부엌에 들어왔다. 엄마, 오늘은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그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김 여사는 돌아서서 미소 지었다. 좋아, 지은아. 이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 하나야. 엄마가 하나하나 알려줄게. 두 모녀는 함께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지은에게 채소를 고르는 법, 양념을 만드는 법, 그리고 맛있게 절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요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김 여사가 어렸을 때의 추억을 나누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설날마다 아빠와 나를 위해 김치를 만들어주던 게 기억나? 지은이 물었다. 눈이 반짝였다. 그래, 엄마도 기억나. 그건 엄마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 중 하나야. 김 여사가 대답하며 행복한 마음을 느꼈다. 김치 만들기를 계속하면서 부엌 안은 더욱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다. 김 여사와 지은은 함께 웃고 양념을 맛보고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은 김 여사에게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 간의 추억과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김치 만들기를 마치고 김 여사는 큰 유리병을 꺼내 김치를 담기 시작했다. 이건 가장 중요한 단계야. 김치를 시원한 곳에 두어야 발효가 되고 더 맛있어져. 그녀가 설명했다. 지은은 열심히 듣고 고향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 김치를 회사에 가져가서 모두에게 자랑할 거야. 그들은 내가 엄마한테서 배운 거라고 믿지 않을 거야. 지은이 흥분하며 말했다. 김 여사는 딸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마음을 느꼈다. 잘했어. 잊지 말고 모두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해. 그녀가 대답하며 마음이 뿌듯해졌다. 김 여사는 지은에게 특별한 저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번 주말에 몇몇 친구들을 초대하고 함께 저녁을 즐기자. 지은이 제안했다. 김 여사는 기꺼이 동의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요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뻤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주말이 다가왔다. 김 여사와 지은은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들은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물론 김치까지 여러 전통 요리를 만들기로 했다. 두 모녀는 함께 요리하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지은의 친구들이 도착했을 때 김 여사는 긴장하면서도 기뻤다. 그들은 모두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었다. 지은은 엄마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김 여사가 만든 요리를 자랑했다. 여러분, 이분이 엄마예요. 엄마가 김치와 맛있는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김 여사는 지은의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길 바라요. 그녀가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방 안은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지은의 친구들은 요리를 시식하며 바로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당신의 엄마는 정말 훌륭한 요리사예요. 한 친구가 칭찬했다. 김 여사는 그런 말에 행복감을 느꼈다. 웃음소리와 즐거움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그녀는 가족의 소중한 자리를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모두 함께 이야기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심지어 노래방도 함께 했다. 김 여사는 지은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마침내 그녀는 오랫동안 바라던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파티가 끝난 후 지은과 김 여사는 함께 테이블을 정리했다. 소파에 앉아 지은이 말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줘서 고마워요. 김 여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도 정말 행복했어. 우리가 함께 소중한 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가져야겠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엄마가 더 많은 요리를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지은이 말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이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에 기뻐했다. 엄마는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래. 함께 음식 세계를 탐험해보자. 김 여사와 지은의 삶은 서로의 소중한 순간을 나누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요리하는 즐거움을 찾고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며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켰다. 이 소중한 추억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사랑과 가족 간의 연결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상이었다. 김 여사와 지은은 서로의 관계를 다시 구축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매 순간의 기쁨을 찾아가고 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희망과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행복한 날들이 계속된 후 김 여사와 지은은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다. 그러나 인생은 직선이 아니며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아침 김 여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지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엄마, 나 나쁜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여사는 돌아서서 딸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지은아? 말해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서 인원 감축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은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김 여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딸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직장을 잃는 두려움이 지은의 기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너는 최선을 다했니? 엄마는 항상 너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 김 여사가 안심시키려 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엄마,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나빠질까봐 두려워요.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지은을 안아주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지은은 엄마의 따뜻함에서 조금 위안을 느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은은 새로운 직업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여러 번의 면접에 참여하고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김 여사는 항상 곁에서 지원하며 딸이 면접 준비를 할 때 도움을 주고 기운이 빠질 때마다 격려해 주었다. 어느 저녁, 지은이 긴 면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김 여사는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불안해졌다. 뭔가 먹고 싶니?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달국을 끓였어. 그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친 모습은 감추지 못했다. 언제쯤 기분이 나아질까, 지은아? 엄마는 너가 계속 걱정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 김 여사가 말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요. 내가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나를 반대하는 것 같아요. 김 여사는 딸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리 함께 요리해볼까? 오늘은 너희 노력을 기념하는 특별한 저녁을 만들어보자. 그녀가 제안했다.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요, 엄마. 그 아이디어 마음에 들어요. 두 모녀는 함께 요리를 시작했고 부엌 안의 분위기는 점점 즐거워졌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준비하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김 여사는 지은이 걱정을 잊도록 하기 위해 젊은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김 여사와 지은은 함께 앉아 식사를 했다. 지은아, 엄마도 첫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도 불안하고 확신이 없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잘 됐어. 김 여사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엄마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지은이 물으면서 엄마의 이야기에서 위안을 찾았다. 엄마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야. 김 여사가 조언했다. 저녁 식사 후 지은은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김 여사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은은 더 많은 동기를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일주일 후 지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죄송하지만 귀하의 직위가 감축되었습니다. 관리자이 말했다. 지은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전화가 끊기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김 여사가 딸의 울음을 듣고 달려와 안아주었다. 딸아, 엄마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야. 그녀가 위로했다. 지은은 엄마의 품에서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노력이 헛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마는 이게 단지 전환점일 뿐이라고 믿어. 너는 젊고 많은 기회가 있어? 이것을 더 나은 것을 찾는 기회로 생각하렴. 김 여사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지은은 엄마의 말에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엄마, 노력할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 결심하며 말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그게 바로 내가 아는 내 모습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자. 다음 날, 김 여사와 지은은 함께 앉아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양한 직업을 찾고 이력서를 작성하며 면접 준비를 했다. 김 여사는 지은과 함께 면접 연습을 하며 질문을 던지고 피드백을 주어 자신감을 높여주었다. 지은은 점차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면접에 참여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엄마, 다음 주에 큰 회사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지은이 신나서 말했다. 김 여사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정말 잘했어. 잘 준비하렴. 면접 날이 다가오면서 지은은 긴장하면서도 결단력을 느꼈다. 김 여사는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지원해 주었다. 너는 정말 잘 준비했어.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여줘. 그녀가 조언했다. 마침내 면접 날이 도착했다. 지은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신 있게 집을 나섰다. 김 여사는 문 앞에서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사랑해, 지은아. 잘해봐. 그녀가 외쳤다. 지은은 회사에 도착해 면접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다. 그녀는 질문에 유창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능력을 잘 표현했다. 면접실을 나설 때 그녀는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결과가 어찌 되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며칠 후 지은은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당신이 면접을 통과했다고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관리자가 말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집에 돌아왔을 때 김 여사는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지은의 밝은 얼굴을 보고 물었다. 엄마, 제가 새 회사에 합격했어요. 지은이 외치며 엄마에게 달려갔다. 김 여사는 지은을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모든 도전을 극복했어. 이제 함께 축하하자. 김 여사는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이제 행복한 순간을 즐길 수 있다. 그들의 삶은 변화했지만 두 모녀 간의 사랑과 유대는 언제나 견고했다. 김 여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가 함께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은 단지 어려움만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느꼈다. 지은은 최근 승진 후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새로운 직장은 그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김 여사는 딸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했다. 어느 아침, 지은이 출근하기 전
김 여사는 맛있는 아침을 준비했다. 오늘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그녀가 물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팀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이 기회에 제 리더십을 보여줄 거예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으로 가득 찼다. 너는 잘할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은은 엄마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 아침을 마친 후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듬으며 신나고 준비가 된 기분이었다. 회의에서 지은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발표했다. 동료들은 모두 경청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의 후 지은의 상사는 그녀의 근무 태도와 창의력을 칭찬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의 압박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대규모 프로젝트와 제한된 시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일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지치고 있었다. 어느 저녁, 집에 돌아온 지은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일이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 쌓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김 여사는 지은 옆에 앉아 그녀를 안아주었다. 엄마는 내가 어떤 기분인지 이해해.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음을 잊지 마. 알아요. 하지만 일이 정말 힘들어요.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지은이 털어놓았다. 김 여사는 마음이 아팠다. 너무 많은 압박을 스스로에게 주지 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만약 힘들다면 작업을 나누어서 한 단계씩 진행해봐. 지은은 엄마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의 위안을 느꼈다. 엄마, 고마워요. 더 노력할게요. 그녀가 약속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믿어. 다음 날, 지은은 변화를 결심했다. 그녀는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명상도 시작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지은이 더 편안하게 느끼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업무에 점점 더 잘 적응하게 되었다. 그녀는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어느 오후, 쉬는 시간에 지은은 동료와 그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대화했다. 일이 정말 힘들지만 우리는 서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료가 말했다. 지은은 동의하며 팀의 유대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자주 비공식 회의를 열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했다. 어느 날, 지은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다. 엄마, 우리 팀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할까요? 지은이 제안했다. 김 여사는 기쁘게 동의하며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치, 불고기,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요리를 해볼까요? 그녀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났다. 엄마의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모녀는 함께 요리를 하며 부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파티가 열릴 때 분위기는 정말 활기찼다. 동료들은 맛있는 음식을 칭찬하며 지은의 배려에 감사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이 정말 훌륭해요. 한 동료가 말했다. 지은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파티가 끝난 후 지은과 김 여사는 함께 정리했다. 엄마, 이번 파티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모두가 음식을 좋아해 주셔서 기뻐요. 지은이 말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나도 정말 기뻐. 내가 점점 성장하고 좋은 리더가 되어가는 걸 보니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저는 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은이 다짐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에게 자부심을 느꼈다.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계속해서 발전하렴. 그들의 삶은 새로운 즐거움과 도전으로 계속 이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경력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고, 김 여사는 항상 그녀의 곁에서 지원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들이 나눈 소중한 기억들은 두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김 여사와 지은은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서로 곁에 있어 함께 싸우고 밝은 미래를 구축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인생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